안녕하세요. 저는 롱텀 시리즈 포캐스팅 위드 쿼리 셀렉터 Efficient Model of Sparse Attention이라는 주제의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성계입니다. 본 논문은 2021년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인데 아직 어느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에 대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목차는 Introduction, Background, Proposed Method, Experiments, Conclusion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본 논문을 일단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롱텀 시리즈의 예측을 위해 계산 복잡도를 대폭 줄인 어텐션 계산 구조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예측해야 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측해야 하는 레인지가 길어지면 그만큼 계산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계산 복잡도는 동일하지만 이 계산 복잡도가 이제 그 예측하는 레인지에 대한 길이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계산량이 증가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쿼리 셀렉터라는 방법론은 룰 베이스 방식을 통해서 선택된 주요 쿼리만 업데이트하는 구조를 통해서 계산량을 줄여버리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쿼리 셀렉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좀 더 인트로덕션과 백그라운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 롱 시퀀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대해서 한번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숏 시퀀스 포캐스팅과 비교를 해보면 먼저 이 그림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과 롱의 기준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인 차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숏 시퀀스 포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캐스팅 레인지가 짧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롱 시퀀스 포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지의 범위가 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예측 시퀀스의 길이에 따라서 MSE 스코어 퍼 인퍼런스, MSE 스코어와 인퍼런스 스피드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먼저 요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MSE 스코어를 얘기를 하는데 MSE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종의 에러에 대한 그런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을 더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프레딕트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렇게 MSE 스코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 빨간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 스피드를 얘기를 하는데 요 인퍼런스 스피드는 예상은 되겠지만 요 예측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즉 스피드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느려진다는 것이고 요게 이제 단순히 그냥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게 되게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장표와 더불어서 이제 요 롱 시퀀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줄여서 LSTF의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롱 레인지 얼라이먼트 어빌리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긴 범위에 대해서도 이제 얼라인이 잘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의미를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뭐 RNN이나 그런 구조에서 발생했던 그 롱텀 시퀀스에 대한 이런 그 정보가 희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요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구조를 통해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요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구조가 요 롱레인지 얼라이먼트 어빌리티와는 어느 정도 결이 맞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이제 efficient operations on long sequence인데 요 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요 계산 복잡도가 2차 함수, 즉 쿼드라틱하게 증가가 됩니다. 그 얘기는 되게 이제 어느 정도 요 시퀀스의 길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계산 복잡도가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쿼드라틱하게 증가하는 현황이기 때문에 요 컴퓨테이셔널 버든이 가장 메인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롱 시퀀스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인데 요 롱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요 계산 복잡도가 쿼드라틱하게 증가하므로 결론적으로 이 계산 복잡도에 대한 그 계산량이 이제 바틀렉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시퀀스를 어느 정도 이상, 그 인풋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 만약에 이 계산 복잡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있고, 그 얘기는 결국 롱 시퀀스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측을 더 잘할 것이다 라는 논리로 아이디어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한 백그라운드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 어텐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이란 결국에는 과거의 중요한 타임 스텝에서 직접 정보를 가져와 예측에 사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퀀셜하게 되어 있는 뭐 RNN이나 그런 것들과는 달리 어텐션은 이제 직접 그 중요한 타임 스탬프를 찾아서 그 타임 스탬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드린 그 얼라이먼트와 굉장히 결이 잘 맞는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텐션의 식을 정리하면 뭐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노테이션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이 인풋 레인지에 포함된 모든 타임스탬프 쌍에 대해서 어텐션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퀀스의 길이에 따라 쿼드라틱하게 계산 복잡도가 증가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쿼드라틱하게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텐션 구조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공유드릴 방법으로는 이 스팔스 어텐션 중에서도 이 포지션 베이스드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텐션 맵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어텐션의 계산을 그러니까 모든 페어들에 대해서 어텐션에 대한 계산을 다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만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러한 다이어고널한 모양의 뭐 윈도우 어텐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글로벌 어텐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요 빅버드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것인데 요 랜덤 어텐션과 윈도우 어텐션과 글로벌 어텐션을 모두 다 합쳐서 이렇게 빅버드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텐션 방법론들이 꽤 괜찮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방법론은 이제 컨텐트 베이스드 방법론 중에 하나인 요 인포머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요 인포머의 구조는 사실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 배너에 있는 저희 DSBA 연구실에 김수빈 석사과정의 인포머 세미나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어텐션을 계산을 할 때 프롭 스팔스 어텐션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기존의 어텐션보다 간략하게 계산을 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고 그리고 구조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롭 스팔스 어텐션을 통해서 앞서 어텐션이 이제 계산 복잡도가 쿼드라틱하다, 즉 빅 O의 L 제곱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프롭 스팔스 어텐션을 통해서 계산 복잡도를 5의 L 로그 N으로 로그 L로 계산을 하였다는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저희 프로포스드 메소드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먼저 쿼리 셀렉터의 알고리즘만 사실 설명을 하면 요 쿼리 셀렉터는 이제 그 설명이 완전 끝나는 그런 부분이라 요 쿼리 셀렉터의 알고리즘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알고리즘을 오버뷰를 해보면 이와 같은데 한번 멈춰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멈춰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읽어보았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오버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중요 쿼리를 먼저 선택을 하고 해당 쿼리에 대한 계산만을 진행을 하여서 계산량을 줄인다는 아이디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뭐 하이퍼 파라미터한 세팅을 통일을 해준다고 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는 이 인포머를 계속 이 쿼리 셀렉터와 비교를 하면서 논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포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프롭 스팔스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확률에 약간 의존하는 그러한 방법론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요 쿼리 셀렉터의 좀 더 우수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set k hat, 요 k hat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인데 이제 쿼리 키 밸류가 키 쿼리 밸류가 이렇게 각각 키는 L by D 차원, Q는 L by Q 역시 L by D 차원, 그리고 밸류는 L by 2 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스몰 f라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의 쿼리를 고를 것인지에 대한 비율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먼저 첫 번째로 스몰 l이라는 것을 세팅을 하는데 얘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얼마나 드롭할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스몰 l 같은 경우에는 1-f 곱하기 라지 l 전체 이 쿼리의 개수를 요 1-f의 비율만큼을 선택한다. 근데 이제 자연수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 요 가우스 함수를 취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스몰 l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이제 요 라지 i라는 요 이탈릭체 i라는 요 집합 같은 경우에는 1부터 라지 l까지의 집합들 중에서 인덱스들 중에서 값 스몰 l개의 인덱스만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는 아마 라지 l 컨비네이션 l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k hat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제 각각을 보면 여기 max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시그마 스몰 i에 요 라지 i에 포함되어 있는 라지 k i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요렇게 k라는 키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부분에서 이제 스몰 l개의 스몰 l개의 밸류를 선택을 해서 더했을 때 최대가 나오는 조합을 찾겠다. 그리고 그 합을 이렇게 평균을 내주어서 각각에 대한 이제 컬럼 단위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D개의 밸류를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라지 K 햇이라는 것은 결국 1 by D 매트릭스가 된다. 1 by D 벡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요 Q 햇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요 Q 햇이라는 걸 세팅을 하기 위해서 S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S는 아까 앞에서 정의한 요 K 햇에다가 쿼리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K 햇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차원이 이제 K 햇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1 by D 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쿼리의 트랜스포즈를 취했기 때문에 D by L 차원이 될 것이고 요 S는 그러면 결국 라지 L개의 밸류를 갖고 있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포문이 하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CI들을 각각 뽑아내겠다. 근데 이제 뽑아낸 CI는 다시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 SCI라는 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치환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요 각각의 S1부터 S 라지 L까지의 밸류들 중에 값이 가장 큰 애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 근데 몇 개를 선택을 하느냐? 탑 L개를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탑 L개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요 K 햇과 쿼리의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곱한 로 벡터의 값 중에서 큰 것을 뽑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쿼리와 키의 유사도가 높은 스몰 L개의 쿼리를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C1부터 CL까지의 인덱스를 바탕으로 이렇게 Q 햇이라는 것을 Q 햇이라는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Q 햇 같은 경우에는 결국 스몰 l by D 차원의 매트릭스가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어텐션을 이제 Q 햇을 이용해서 구할 텐데 요 기존의 어텐션과 Q 햇을 이용한 어텐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식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다 이렇게 동일한데 결국 바뀌는 부분은 이제 Q를 사용을 하느냐, Q 햇을 사용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결국 이 어텐션의 결과값에 차원이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기존의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라지 L by 2가 되고 요 어텐션 Q 햇 같은 경우에는 스몰 L by 2가 되어서 요 사실 이 어텐션 매트릭스가 얘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계속 어텐션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차원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 어텐션 매트릭스를 처음에 이 밸류들의 평균을 이용을 해줘서 맞춰주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어텐션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요 QKV 요게 더 큰 거 그리고 얘가 더 작은 건데 얘를 차원을 4x3, 4x3라고 하고 얘를 3x3라고 했을 때 이 처음에 어텐션 값들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밸류들의 평균으로 이렇게 요 평균 로우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쭉 라지 L개를 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 A 헷 같은 경우 이렇게 1, 2, 2, 3이 3번 반복되는 구조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자체는 요 어텐션 값을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3x3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인덱스의 순서는 여기 그냥 동일하게 C1, C2, C3가 1, 2, 3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 자체가 이 스몰 a, 라지 a로 이렇게 치환이 돼서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텐션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서 결국 이 밸류들의 평균으로 초기화를 취해주고 업데이트가 가능한 부분들만 계속 이제 선택을 해가며 업데이트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스파이스 어텐션이 계산되는 구조가 쿼리 셀렉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쿼리 셀렉터에 대한 방법론을 익혔으니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셋과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터셋은 요 ETT, Electricity Transformer Temperature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하이퍼 파라미터 경우에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스페이스에 대해서 탐색을 진행을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을 하였다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면 첫 번째로 유니베리에이트 경우인데 이 경우에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이 MSE 레이시오는 이 논문이 계속 인포머와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쿼리 셀렉터의 MSE와 그리고 인포머의 MSE의 비율을 나타낸 그러한 지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포머의 MSE를 요 쿼리 셀렉터의 MSE를 인포머의 MSE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값이 결국 작으면 작을수록 요 쿼리 셀렉터의 MSE가 더 낮다, 더 우수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 그림만 요 표로 해석을 해봤을 때 쿼리 셀렉터가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베리어트 같은 경우에도 비교를 해보면 쿼리 셀렉터가 굉장히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유니베리에이트와 멀티베리에이트 케이스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이 MSE 레이시오의 경향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오히려 사실 이 쿼리 셀렉터라는 것의 취지 자체가 프레딕션 랭스가 길어질 때 좀 더 학습을 잘하는 그런 구조를 제안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 요 프레딕션 랭스가 길어질수록 요 MSE 레이시오가 길어지고 있는 경향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 쿼리 셀렉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실험 결과가 나오려면 요 MSE 레이시오 자체도 점점 줄어들어서 인포머보다 훨씬 더 프레딕션 랭스가 길어질 때 예측을 잘한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결과까지는 도출이 되지 않았던 점은 조금 이 논문에 아쉬웠던 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 번 더 공유를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쿼리를 선택을 하여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킨 방법론인 쿼리 셀렉터라는 것을 제안을 하였고 이렇게 쿼리 셀렉터가 비교 모델인 인포머와 트랜스포머 대비 ETT 데이터셋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를 드리면 아까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요 인포머와의 MSE의 비율을 나타낸 지표인 요 MSE 레이시오가 예측 길이가 증가하면 어느 정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는 쿼리 셀렉터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실험 결과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험이 조금은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 데이터셋을 일단 ETT 데이터셋 한 개만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그렇게 딱히 보여졌던 것이 없어서 실험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 보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